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 내용은 연대 수리논술이 2023학년도에 어떻게 출제될지와 작년 2022학년도의 논술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라는 저의 경험담 살짝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대 자연계 논술은 수학하고 과학을 보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내신도 반영하지 않는 딱 깔끔하게 논술로만 모든 승부를 거는 전형이죠. 그래서 논술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보통 시험은 연대는 몇 년간 수능 전에 봤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올해도 수능 전에 볼 거고요. 시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150분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수학 시험 범위가 교과과정 전 범위에다가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등 고교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학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싹 출제를 해요. 좀 부담되네요. 수학 문제 수는 4문제가 출제되고요. 각 문제당 소문항이 2개, 3개 정도가 이렇게 있고 없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리고 과학 시험 범위는 유일하게 물, 화, 생, 지까지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원서 접수 시에 선택을 하면 되고 과학 2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과학 시험 문제는 역시 4문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 화, 지는 그냥 한 문제씩 해서 4문제 깔끔하게 나왔고요. 생명과학만 문항에 소문항이 딸려있는 조금 더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배점은 수학 60점에 과학이 40점이어서 총 150분의 시간을 쓰는데요. 수학에 90분 정도, 과학에 60분 정도 소요될 걸로 대학에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과학에서 시간을 아껴서 수학의 시간 배정을 조금 더 하도록 여러분이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은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이 물, 화, 생, 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구과학은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 천문 우주학, 대기과학, 학과의 이름에도 지구과학과 연관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도시공학 이렇게가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고, 우리나라 논술 보는 자연계 대학 중에서는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연대밖에 없고요. 나머지 성대나 중앙대는 물화생 중에 선택을 하는 대학이죠. 자, 그러면 연대 자연계 논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간이 150분으로 엄청 길어요. 울산대 의예도 150분인데 150분이면 2시간 30분이니까 엄청 시간 자체는 긴 대학인데, 하지만 풀어야 하는 수학, 과학의 문제량이 엄청 많아요. 즉 수학이 4문제인데 각 문제당 소문항이 2개나 3개 정도 있으니까 수학만 해도 거의 10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4문제니까 전체 풀어야 된 문항 수가 엄청 많아서 2시간 30분도 길지 않아요.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은 짧았다라고 하고 부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만 보고요. 2문제 보고 90분인데 단순 비교만 해도 연대가 90분 동안에 봐야 되는 수학의 문제량이 더 많죠. 그래서 연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 시간을 아껴서 수학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학의 난도는 한 10년 전에 연대 문제를 풀었을 때는요, 와, 정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에는 연대 시험 문제가 그나마 조금씩 난도를 낮춰오고 있긴 해요. 지금은 옛날보다는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할만하네, 조금 어렵네 라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문제 중에 일부의 유형은 조금씩 정해져 가는 느낌인데요. 수열이나 경우의 수에서 수많은 상황들을 계산하거나 세거나 하는 이런 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연대는 증명형 문제를 많이 내요. 다른 대학들은 풀이형 문제를 많이 내는데 연대는 무엇을 증명하라. 그래서 수학 실력이 약한 학생들은 가서 멍 때리다가 그냥 나오곤 합니다. 네 번째, 빈출 단원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이상 연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내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찾은 것들이 정수의 순서 싹을 센다거나 수열의 항을 찾는다거나 개수의 종류를 찾는다던가 이런 추론하는 능력, 즉 수식으로 막 답을 내는 그런 것들보다는 미지의 상황에 대해서 분류하고 추론하는 그런 능력들을 연대는 좀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 5번 제시문과 소문항은 연대는 원래 소문항이 없었던 대학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켤레로 소문항을 2개 정도 이렇게 노는 문제들이 많아 보이고요.
각 소문항은 독립문제이거나 문항 사이의 연관관계가 없거나 적다. 그리고 과학논술은 과학2까지 출제되는 게 기본이고요. 대학 측에서는 과학 1만 공부한 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시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과학2까지 공부한 학생이 살짝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연대의 작년 기출문제를 보실까요? 연대의 최근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들을 제가 단원 이름 정도만 분류를 해봤는데요. 19년도, 20학년도 출제는 이렇게 전단원에서 19년도에는 미적분에서 출제를 했고요. 20년도에는 20학년도만 유일하게 미적분의 원리들을 좀 충실하게 냈고 그 전후는 미적분 거의 내진 않았었어요. 21학년도의 출제 경향은 2차 함수의 개수 문제, 새롭게 정의한 수열 문제, 함수 방정식의 이해 문제 등 해서 주로 좀 생소한 문제들이 연대는 좀 많이 내는 편이고요. 그럼 작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내년 예상을 해보기로 할까요? 제가 작년에 출제된 그런 단원들의 키워드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밑으로 쭉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할게요. 연대의 수리논술 문제는 추론 능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추론 능력을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너무 쉬워서 그냥 논외로 지나갈 거고요. 문제 2번에서는 쌍곡선이 출제됐었는데 이 쌍곡선은 기하학적인 어떤 기하라는 과목적인 특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함수로서의 그냥 쌍곡선이 제시됐었어요. 오히려 쌍곡선이라는 녀석하고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AN으로 표기하면서 이 수열적인 어떤 성질을 정리해내는 능력을 물어본 것들이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문제 3번은 등차 수열의 합의의 문제였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한 등차 수열의 공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소 문자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문자와 기호가 그대로 연산 과정에서 사용되어져서 엄청나게 수식이 복잡했던 재작년에 연대가 중복조합으로 기호를 이용해서 중복조합의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랑 비슷했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미지수를 포함한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좀 낯선 모양인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미지수를 포함한 채로 어떤 답의 결과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마지막 4번은 수험생들이 기하 문제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기하 문제는 아니고요. 방향 벡터랑 경계 벡터라는, 경계 벡터는 처음 들어본 말이죠. 연대의 문제의 그냥 신조어인데 이런 녀석들 이용해서 도형 안에서 여러 개들의 합벡터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자체에 엄청 심오한 내용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연대같이 상위권 대학은 기하를 어떻게 출제할 거냐? 제 생각엔 기하를 낼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하의 대학에서 기하가 나오면 어떡하죠? 기본적인 게 아닌 건 안 맞춰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기하의 각 단원의 필수적인 정의나 용어, 계산 방법, 기본적인 증명 정도를 해 두시면 수능에서 기하 문제를 내듯이 엄청나게 킬러 문항을 내지는 않아요. 그런 건 2018년쯤에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기하를 그렇게 내지는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대 수리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총평을 하겠는데요. 연대 수리논술은 지금부터 6개월의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연대 자체는 굉장히 인기 있는 대학인데 수능 전에 논술을 가장 먼저 실시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서 연대 논술을 쉽사리 지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연대 논술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수학으로 1등급하고 2등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학생이고 확통과 기하가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되어져 있는 학생이고 다른 과목이 점수가 조금 저조한 학생들은 연대의 수학과 과탐 논술을 응시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연대 수리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중심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수학이나 수학원, 확통, 수열 이런 단원에서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대 수리 논술 준비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많이 접근하면서 추론, 즉 미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연대 논술의 준비 방법이고요. 자료들은 제가 후에 제 블로그에 탑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 수리 논술의 기출문제 분석과 23학년도의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수정쌤입니다.